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강 금요일 7교시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 과제 2번을 내주면서 여러분이 과제에 올려주면 무작위로 뽑겠다고 했죠. 선생님이 뽑아봤습니다. 자, 62쪽 괄호 2번이 과제 2번이었는데요. 혹시 생각이 안 나서 못 적은 학생들은 지금 선생님이 불러주는 것들을 적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5반 최하정 학생이 낫다와 낫다를 갖고 왔는데요. 네, 낫다와 낫다. 네. 상처 부위가 아무는 것, 낳다, 시옷 받침. 그 다음에 아이를 낳다, 이렇게 새끼를 낳다 할 때 그 받침 히읗이 들어가는 낳다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단독으로 발음할 땐 이 둘은 낳다와 낳다 차이가 있지만 어미 아가 연결되면요. 나았어 똑같이 발음되죠. 네, 그래서 아주 잘 찾았어요. 자, 6반 한한빈 학생은요. 있다가. 네. 이것은 둘이 완전 기본형부터 발음이 같은데요. 시간이 좀 지속된 이후를 가리키는 말인 이따가 보자. 잠시 후에 보자는 말이죠. 언제 정확하게 시간 정해놓지 않고 아무튼 이따가 보자라는 뜻이고, 우리가 어떤 장소에 좀 더 머무는 것을 뜻하는 있다가라는 말 있죠. 그것도 이따가. 네, 둘이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교실에서 이따가 만나자 이러면은 조금 지속한 뒤에 보자는 말인지 아니면 여기 더 머물다 보자는 말인지 헷갈리겠죠. 네, 잘 찾았습니다. 6반의 서은별 학생은 무난하다라는 두 개의 단어를 가져왔는데요. 발음은 둘이 완전 같아요. 그런데 우더른께 문안하는 그 무난하다와 막 튀지 않고 유별나지 않고 적절할 때 우리가 쓰는 무난하다 이 두 개의 단어를 찾았네요. 잘했습니다. 자, 7반 이영경 학생은 배다와 배다, 그 어예이 배다와 아예이 배다를 가져고 왔어요. 네, 아이를 배다. 네, 똑같이 발음도 완전 같고 구조도 같은데 문장 구조도 같은데 완전하게 다른 의미죠. 그 아이를 배다, 뭔가 칼로 벨 때 쓰는 그 배다는 되게 살벌한 말이고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배다 할 때 배다는 네, 아주 축하할 만한 일이 되는 것이죠. 아주 잘 찾았습니다. 차재혁 학생은 네, 6반 차재혁 학생은 다치다 이 두 개의 단어를 가져왔는데 피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히다와 그 다음에 우리가 막 어딘가 물건에 부딪혀서 몸이 다치다. 이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아주 잘했죠? 선생님이 여러분 내준 과제를 여러분 잘 수행해서 아주 뿌듯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등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77쪽입니다. 네, 77쪽이에요. 네, 지금 좀 화면이 77쪽과 상관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소리만 듣고 좀 봐주기 바랍니다. 자, 77쪽 밑줄. 자, 나열의 고, 대조의 지만, 선택의 거나. 자, 이게 대표적인 대등적 연결 어미들인데요. 76쪽에 예문을 보면 네, 지금 교과서가 안 넘어가서 예문을 보면 이 아이는 상환이고 저 아이는 희영이야. 자, 아이들을 나열하면서 상환이라는 학생과 희영이란 각각 이름을 알려주고 있죠. 이럴 때 나열이죠. 저것은 사과이고 이것은 자두이고 이것은 딸기야. 자, 과일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죠. 이런 게 나열이에요. 나열의 의미로 연결될 때 쓰이는 것이 어미고입니다. 그런데 앞뒤절이 다름을 뜻하는 지만이 있어요. 자, 대조의 의미가 있죠.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이것은 망가졌지만 저것은 멀쩡하다. 이것은 망가졌지만 저것은 멀쩡하다. 몸은 아프지만 정신은 깨어있다. 몸은 아프지만 정신은 깨어있다. 자, 이 문장은 앞뒤절의 대조를 이루지만 앞뒤절의 순서를 바꾸어도 문장이 유지가 됩니다. 저것은 멀쩡하지만 이것은 망가졌다. 저것은 멀쩡하지만 이것은 망가졌다. 정신은 깨어있지만 몸은 아프다. 네, 앞뒤절 위치 바꾸어도 문장이 유지가 되고 약간 느낌은 다르지만 의미도 거의 유지되고 있죠. 대조의 연결 어미 지만입니다.
자, 그리고 선택의 권한을 보죠. 선택의 권한은 앞뒤절이 선택의 의미로 연결된 것이죠. 자, 예를 들자면 예시 문장을 보면 친구들이 대화를 하는데 야, 걔도 요즘 뭐 할까? 그랬더니 대답이 알바하거나 놀겠지. 이렇게 대답했다고 칩시다. 네, 이건 여러분과 너무 거리가 멀까요? 그러면 걔 요즘 뭐 할까? 그랬더니 과외 받거나 집에서 공부하겠지. 과외 받거나 집에서 공부하겠지. 자, 이런 거요. 이런 문장들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건화가 지금 들어간 거 확인했죠. 다른 예시 문장을 들자면 정부는 코로나 감염 사태를 맞아 공항을 폐쇄하거나 일부를 봉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네. 자, 그럼 공항을 폐쇄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일부를 봉쇄하는 것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이 바로 선택의 연결어미 건화를 활용한 문장입니다. 자, 알겠죠? 이렇게 나열의 고, 대조의 지만, 선택의 건화, 라는 연결어미를 써서 앞뒤절이 연결될 때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입니다. 자, 하나만 선생님이 추가로 알리도록 할게요. 선택의 연결 어미는 든지도 있어요. 자, 밥을 먹든지, 빵을 먹든지, 자든지, 말든지 할 때 쓰는 이 든지요. 이것도 선택의 연결 어미예요. 자, 메모했죠? 이제 종속적으로 연결할 때 사용되는 연결 어미를 볼 건데요. 선생님이 이번 8강 자료, 보충 자료, 8강 자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여러분 출력했죠? 또는 이제 화면 띄웠죠? 같이 봐야 됩니다. 원인의 아, 어서, 으니까, 조건의 면, 거든, 양보의 아, 어도, 더라도 등이 있죠. 자, 하나씩 예시를 들면 살펴봅시다. 네. 먼저 원인의 어서를 볼게요. 선생님이 여기 교과서에 예시문이 안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자료에 넣었죠? 자,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갔다. 네, 여러분 자료와 선생님이 말해준 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뭐 의미는 다 같고, 예시로 든 문장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같이 보면 됩니다.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갔다 해서 글자 파 있죠? 거기에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이 파 부분이 연결어미 아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아파라는 단어의 기본형은 아프다죠. 그럼 어간이 무엇입니까? 아프죠. 아프라는 어간에 연결어미 아가 결합하면 으로 끝나고 있죠. 모음 으로 끝나고 있어서 으가 탈락하고 어미 아가 그대로 붙어서 으탈락. 그래서 아파가 된 거죠. 나는 배가 고파서 떡을 먹었다. 나는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똑같아요. 고프다, 뭐 아프다, 둘 다 어간이 으로 끝나죠. 그래서 으가 탈락하고 그대로 아서가 붙어서 배가 고파서 또는 배가 아파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원인에 아나 어서가 붙으면 앞절이 원인이고요. 뒷절이 결과의 의미를 지니죠. 배가 아프니까 화장실에 가고 배가 고프니까 떡을 먹는 거죠. 자, 이들은 그런데 이런 문장들은요. 앞뒤절의 위치를 바꾸면요.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죠. 내가 화장실에 가서 배가 아프다. 그러면 화장실에 간 것이 원인이 되고 결과가 배가 아픈 거라는 거예요. 내가 떡을 먹어서 배가 고프다. 내가 떡을 먹은 것이 원인이고 배가 고픈 게 결과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번에는 원인의 으니까를 볼게요. 배가 고프니까 밥부터 먹자. 뭐 좀 먹자. 배가 고픈 것이 원인이 되고 그래서 밥을 먹자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조건의 의면을 볼게요. 의면은 앞절이 조건이고요. 뒷절이 조건을 만족할 때의 결과 혹은 내용이에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렴. 자, 이 말은 배가 고픈 상태라면 당신이 배가 고픈 상태의 그 조건을 만족한다면 밥을 먹으라는 얘기죠. 합격하면 여행 보내줄게. 이 말도 합격하는 것이 조건이고 이게 조건을 만족하면 여행을 보내준다는 얘기죠. 역시나 이 의면이 들어간 문장도 앞뒤절의 위치를 바꾸면 의미가 달라지죠. 밥을 먹으면 배가 고프렴. 네, 이거는 말이 잘 안 되죠. 여행을 보내주면 합격할게. 자, 이거는 문장 자체는 성립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달라져 있죠. 이번엔 여행이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만족해 줄 경우에 합격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조건의 거든도 마찬가지예요. 배가 고프거든 밥을 먹으렴. 합격하거든 여행 보내줄게. 자, 똑같죠? 문장 위치, 앞뒤절의 위치를 바꾸면 네, 문장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제 양보의 아나 어도를 볼게요. 더워도 잠시 참으렴. 더워도 좀 참으렴. 다리가 아파도 잠시만 서 있어. 자, 왜 양보인지 알겠죠? 앞절이 양보를 하는 거, 앞절이 뭔가 이유가 있는데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마음이 괴롭더라도 잘 이겨냅시다. 네, 이런 것들이요. 네. 이것도 위치를 바꾸면요. 앞뒤절 위치를 바꾸면 의미가 굉장히 이상해지거나 달라지죠. 잠시만 서 있더라도 다리가 아파. 네. 잠시 참아도 더워. 그런데 잘 이겨내더라도 마음이 괴롭다. 네. 아무튼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만 더 소개합니다. 목적, 자, 써주세요. 네. 물론 프린트물에 나와 있습니다. 목적의 의미를 지닌 것이 있어요. 종속적 연결어미에. 려고, 고자, 개 이렇게 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하나씩 봅시다. 밥 먹으러 식당 왔다. 자, 여기 보면요. 동사가 부분이 두 개예요. 먹다랑 왔다랑.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혼문장이 아니라 견문장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러로 연결되어 있죠? 이게 목적의 러라는 거예요. 밥을 먹기 위해서 식당에 왔다는 거죠. 려고를 봅시다. 너 보려고 여기 왔다. 보다라는 그 동사 서술어랑 왔다라는 서술어가 있죠. 그런데 연결해주는 것이 려고죠. 네. 할머니를 만나고자 이곳에 왔다. 네. 만나다와 왔다. 네. 견문장인데 고자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이제 개를 볼게요. 사람들이 잘 보이게 거울을 깨끗이 닦았다. 자, 여기도 서술어가 보이다가 있고 닦았다가 있어요. 근데 개로 연결되어 있죠. 목적을 다 지닐 때 이것들을 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과제 1번 나갑니다. 대등의 나열, 대조, 선택, 어미들을 다 배웠고 예시 문장도 하나씩 선생님이 들어줬어요. 자, 여러분도 나열, 대조, 선택 이 어미들을 각각 활용해서 문장 각각 하나씩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과제 2번 나갑니다. 종속적 연결어미 지금 방금 배웠던 아서니까 면 양보의 어도 도로 이런 것들을 넣어서 문장을 각각 하나씩 만들어주세요. 선생님이 쓴 자료에 준 예시들을 제외하고서 여러분이 만들어 줘야 되고요. 교과서에 하면 좋은데 교과서가 지저분해진 것이 좀 싫거나 자리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학생은 연습장이나 별도의 본인이 쓰는 공책에다가 해서 여러분 캡처해서 올려줘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 대등적 연결 어미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 연결 어미로 이어진 문장을 각각 배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드디어 아는 문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제 아는 문장은요. 이 아는 문장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이 그 문법에 정말 절반 이상 그리고 또는
전체 한 3분의 1을 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법에서는요. 문법의 가장 작은 것이 문법에서 소리를 제외한 형태적인 부분에서 가장 작은 것이 형태 소적, 그 다음에 단어, 그 다음에 구나 절, 그리고 마지막이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구조를 알고 문장의 이런 짜임을 알게 되면 문법 전체를 알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77쪽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동그라미 합니다. 명사절을 가진 않은 문장, 관형사절을 가진 않은 문장, 부사절을 가진 않은 문장, 서술절을 가진 않은 문장, 인용절을 가진 않은 문장.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하나씩 천천히 알아갈 겁니다. 오늘은 오늘은 명사절을 가진 않은 문장부터 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7번째 줄 있죠? 7번째 줄. 네, 7번째 줄을 보면 아는 문장에 보통 전성어미가 사용된다라는 말 보이죠? 전성어미의 밑줄. 전성어미의 뜻 알려주겠습니다. 적으세요. 용언의 어간에 붙어 다른 품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어미. 용언의 어간에 붙어 다른 품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어미. 자, 전성어미가 무엇인지는 선생님이 이제 예시 문장 보면서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자, 예시 문장에 보면 나는 내가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란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교과서에 막 설명이 되는데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 선생님이 그 자료를 보면은 밑에 나와 있죠. 저기 같이 볼게요. 자, 나는 내가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란다. 자, 이거 한 문장인데 자, 동사로 판단되는 단어가 무엇이 있습니까? 행복하기 라는 단어 보이죠? 동그라미, 바란다, 동그라미. 자, 서술어가 벌써 2번 나왔으니까 혼문장이 아니라 견문장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어진 문장인가 아니면 아는 문장인가를 판단할 때 이어진 문장이라면 뭔가 연결어미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아는 문장이죠. 그러면 어떤 아는 문장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나는 내가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란다 라고 했는데 르이 붙었어요. 를. 자, 이거요. 르이 있으면요. 문장에 르이 있으면 그것은 목적어예요. 나는 짜장면을 먹고 싶다. 나는 이런 여러분 그 비교 선생님 들었잖아요. 비교를 볼까요? 나는 희망을 바란다. 나는 합격을 바란다. 나는 독립을 바란다. 자, 희망, 합격, 독립 다 자, 품사가 무엇입니까? 예, 희망이나 합격이란 단어는 명사예요. 명사. 그렇죠? 그리고 을이나 르는 뭐예요? 목적격 조사예요. 이것들이 명사와 목적격 조사가 합쳐서 무엇이 된다?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다시 교과서에 쓰인 예시 문장 볼게요. 나는 내가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란다. 아, 여기도 나는 무엇을 바란다 라고 되어 있는 문장이죠. 아무리 길어도 뭐뭐뭐뭐뭐뭐를 바란다 라고 하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뭐뭐뭐뭐가 아무리 길어도 문장 전체의 구조는 나는 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바란다 라는 문장이 돼서 그 무엇을이까지 합쳐서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무엇이 세부적을 보면 내가 영원히 행복하다라는 문장이 변형된 문장인 거예요. 그럼 내가 영원히 행복하다라는 문장은 너라는 사람이 영원히 행복하다라는 문장은 하나의 문장이죠. 그러면 문장 속에 문장이 들어갔으니까 아는 문장인 거죠. 자, 그런데 네, 명상이 초점이 흐렸었군요. 자, 내가 영원히 잠깐만요. 이거 와서 안 움직이네요. 자, 내가 영원히 행복하다라고 했을 때 서술어가 행복하다죠. 자, 그럼 행복하다라는 말은 동사인데요. 자, 동사이니까 어간과 어미로 구성되어 있겠죠? 행복하까지가 어간이에요. 그리고
행복하까지가 어간인데 거기다가 기가 붙었죠. 이 기가 어민데 무슨 어미냐? 바로 명사형 전성어미예요. 명사형 전성어미. 여러분 교과서 12, 13. 네, 13번째 줄을 보면 명사형 전성어미에는 기와 미음이 있다라는 문장 보이죠? 거기 한번 밑줄 쳐주세요. 그러면 전성어미 뜻이 아까 선생님이 알려준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성어미의 뜻은 여러분, 네, 용어는 어간에 붙어 다른 품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행복하다라는 그 단어는 원래 그 동사니까 보통은 서술어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은 희망, 합격처럼 명사처럼 쓰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적어주세요. 명사형 전성어미는요, 거기에 붙어서 마치 명사처럼 쓰이게 해주는 거예요. 명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명사처럼 쓰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전성어미인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희망을 바란다, 합격을 바란다. 그 희망, 합격이 들어갈 자리에 이 문장이 들어가서 명사처럼 쓰이는 거죠. 내가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 기가 딱 붙음으로써 이것이 문장이 아니라 명사처럼 바뀌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명사는 아니에요. 명사절이죠. 네, 교과서에도 나와 있죠. 명사절이라고요. 근데 왜 명사절이냐? 바로 르이 붙었으니까요. 르이 붙는 단어는 보통 명사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관형절을 가진 않은 문장, 부사절을 가진 않은 문장 원리가 다 이것과 같아요. 서술절을 가진 않은 문장 다 원리가 이거예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으면 관형어처럼 쓰이고 부사형 전성어미가 붙으면 부사어처럼 쓰이고 부사처럼 쓰이고 그러니까 서술형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선생님 자료 준 거를 보면은 명사형 전성어미 미음이 붙은 것도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볼게요. 나는 자격시험에 합격했음을 알았다. 네. 자, 이 문장을 보죠. 여러분 여기 자격시험에 합격했음을 알았다. 네, 먼저 아는 문장이 있고 안긴 문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 아이고요, 죄송. 네. 자, 나는 무엇을 알았다 라는 문장이 있죠. 여러분 비교 문장 보세요. 나는 2차 방정식을 알았다. 네, 이렇게 될 경우는요. 이것은 혼문장이죠. 왜냐하면 나는 이라는 주어,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을 이라는 목적어, 그 다음에 알았다 라는 서술어죠. 자, 목적어를 보면 2차 방정식 더하기 을이죠.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명사고 을은 목적격 조사죠. 이 둘이 합쳐져서 목적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조가 똑같이 그대로 나는 자격시험에 합격했음을 알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길이만 조금 길었다 뿐이지 구조가 똑같죠. 그러면 명사에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격시험에 합격했음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죠. 그러면 자격시험에 합격했음 이것이 바로 지금 그러니까 명사처럼 쓰이고 있죠. 그러면 자격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은 원래는 한 문장이에요. 내가 자격시험에 합격했다라는 문장이죠. 근데 이 문장이 지금 나는 뭐뭐를 알았다라는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정리해준 프린트물을 보면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자, 합격하다라는 합격했음이라는 말은 기본형이 합격하다죠. 합격하다의 어간 합격하. 그러면 이것을 과거형으로 하면 합격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합격했이라는 거기다가 음이 붙으면
즉 명사형 전성어미 음이 붙으면 명사처럼 쓰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을과 결합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을과 결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합격하다라는 말과 말이란 그 조사가 어떻게 결합을 하겠어요? 못하겠죠? 근데 명사형 전성어미, 마치 명사처럼 쓰이게 바꿔주는, 성질을 바꿔주는 그 음이 붙음으로써 명사처럼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시험에 합격했음, 이 부분이 바로 명사절이자 목적어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명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이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77쪽 그 아랫부분 여백을 보면 안긴 문장이 무엇인지, 전성어미가 무엇인지 그 개념이 제시가 되어 있네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보면 그 부분을 보면 안긴 문장과 전성어미 개념이 나와 있죠. 안긴 문장이란 안긴 문장이란 아는 문장 속에 절의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전체 문장은 아는 문장이 되는 거고 그 속에 들어있는 문장이 안긴 문장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원히 행복하다라는 문장이 안긴 문장. 그리고 나는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이게 안긴 문장이죠. 근데 각각 명사절로 안긴 거예요. 네, 이해가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명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면 다음부터 관형절을 가진 아는 문장, 그 다음 모든 아는 문장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잘 만들어낼 수 있고 개념을 잘 익힐 수 있게 됩니다. 수고했습니다.